한국교회와 선교계가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 올 한 해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 운동과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내는 사역을 본격 추진합니다. 문화선교 트렌드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장기기증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위드 히어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해의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신년 예배 겸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용인 서부교회 김대진 목사가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선 선교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차세대 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다 한국교회의 능동적인 선교 활동을 장려하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이기 때문인데요. 올해 선교계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범선교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야말로 각기 선교가 불가능한 때입니다. 선교 황금기를 이끌었던 선교사들의 은퇴, 선교사 파송 둔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선교 활동 침체까지 맞물린 가운데 한국교회 전체가 지속 가능한 선교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한국교회와 선교계는 올해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재능과 기술로 도움이 필요한 선교지에 투입돼 선교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범선교 운동에 돌입합니다. 일명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운동입니다. 선교 연합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선교 동원운동 추진을 위해 네트워크를 모으는 중심키를 잡습니다. 성도 추천과 파송 등 현장 운영은 선교 주체인 한국교회와 미주, 유럽 등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맡게 됩니다.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지난해 말 이미 12개 국내 교단 선교부와 선교 주력교회, 단체 지도자들과 모임을 갖고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사역을 한국교회 전체에 알리는 일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선교 이해와 동참을 돕는 오리엔테이션 교재를 만들고 크리스천 발런티어 컴퍼니란 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 선교의 유업을 이어갈 다음 세대 청년들을 길러내는 것 또한 한국교회의 중요 과제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학생 모집의 위기를 맞은 대학 내 선교단체들은 캠퍼스가 있는 각 지역 교회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입생 전도를 위해서는 저희 지인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에도 최대한 많이 연결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이제 한국 교회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청년 복음화 현장에선 시대와 청년들의 코드에 맞는 사역으로 전환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온 오프라인을 겸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는 사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 캠퍼스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사역 규모가 줄지 않고 오히려 활발했는데 발빠른 온라인 사역 전환과 관계 전도가 주요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억지로 끌어오기보다는 좀 온라인 시대에 맞게 새롭게 창조해 가려고 했었고요. 입학 전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전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입시 이후에 이제 가장 먼저 접하는 이 대학의 문화가 건국대 CCC가 되도록 했던 것이 각계 전투보다는 연합선교가 필수로 떠오른 시대. 한국교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중력 이산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과 목회사회학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22 문화선교 트렌드가 필름 포럼에서 개최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와 교회는 대전환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가 온라인을 통한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디지털 공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사회가 익숙한 MZ세대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교회 공동체의 참여도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통계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 임주은 연구원은 MZ세대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경계 없는 MZ세대들의
그 머릿속에서는 구분을 짓는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소속감을 못 느끼는 MZ세대들에게 교회는 소속감으로 뭉쳐서 소속감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참지 않는 MZ세대들에게 교회는 너무 많이 참아야 하고 참으라고 말하는 그런 공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MZ세대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대전환의 시대 속 교회가 목회와 선교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임 연구원은 교회가 세대론이라는 프레임에 머물지 말고 시대적 맥락을 읽기 위해 도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비대면 시대의 교회의 공동체성은 온라인 소모임에 달렸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조성실 디지털미디어와 교회센터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소그룹을 선택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탑다운 방식의 일괄적인 소그룹 생성, 쉽게 얘기하면 너 그 지역에 있으니 당신은 그 지역 구역으로 들어가십시오라는 일방향적인 소그룹 생성은 지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여러 가지 어플이나 아니면 웹 플랫폼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조 센터장은 올해 교회가 온라인 사역에 많은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며 교회는 앞으로 시대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주축이 될 다음 세대가 추구하는 발빠른 변화와 시대적 대응에 있어 준비가 부족하다면 다음 세대는 교회를 이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문제도, 다음 세대를 위해 트렌드를 읽어야 하는 문제도 2022년 한국교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장기 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생명 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장기 기증 비율은 타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기증자나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지금도 개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생명을 구하려는 어려운 결정에 동참한 기증인과 유가족들을 기념하고 위로하기 위해 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도너 패밀리라는 모임에서 내 아이를 기억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누구도 내 아들을 기억해준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장기기증인의 유가족은 6,500여 가정. 장기기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은 때때로 밀려오는 허전함과 그리움에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들이 가장 두려운 건 장기기증자가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위드 히어로 캠페인, 일명 위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증자 유가족들은 설, 추석 같은 명절이나요. 그다음에 기증인이 기증을 하신 날, 기일이 되면은 더 먼저 떠난 가족들이 보고 싶고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저희가 위로해드리고 또 그 기증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위드 히어로 캠페인은 생명을 나눈 영웅들, 또 유가족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기증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끝까지 한다는 의미에서 마련됐습니다. 가족이 가장 많이 생각난다는 명절과 기일에 명절 선물 박스와 함께 장기기증인들의 감사편지, 나의 영웅 고맙습니다 오디오북을 선물하는 겁니다. 또 뇌사 장기기증인의 사진을 새긴 생명의 별 패를 전달해 평생 기증자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남겨진 장기기증 유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도록 위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도 제공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3명의 일러스트 작가가 기증인과 가족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린 엽서와 스티커, 위드 히어로 장미 자수 손수건을 위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후원자에게 제공합니다. 후원자의 지원금은 유가족에게 사용되며 선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 소모임 등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유가족에 대한 예우 프로그램이 코로나 이후 불가능해지면서 본부는 이러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국내에선 장기기증 서약자의 서약뿐만 아니라 기증자 가족들의 동의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한 유가족들을 위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과 결심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의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교회협은 오는 2024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대를 위한 한국교회 시민 아카데미 2기를 운영하는 등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 모색, 한반도 종전평화 운동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정 총무는 교회협이 새해를 맞아 쇄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며 지난 100년을 성찰하며 새로운 100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이 취임식을 열고 용인 서부교회 김태진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태진 목사는 취임사에서 올해의 키워드는 회복이라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배와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용기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열린 신년 감사 예배에서는 포곡제일교회 담임이자 용기총 공동회장인 김종원 목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해 또 동성애와 성평등, 인권조례 저지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코로나19와 한파로 인해 길거리 노숙인들이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막의 길을 내는 사람들은 노숙자들이 추위로 길에서 사망하지 않도록 주 3회를 목표로 영등포 일대를 야간 순찰합니다. 따뜻한 음식과 음료, 핫팩, 담요 등과 같은 긴급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법인에 따르면 이번 겨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 중 코로나 확진자는 총 30명이었고 사망자는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17명의 미국, 캐나다 선교사를 납치했던 IT갱단이 몸값을 받고서도 선교사들을 석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이 IT갱단에 납치됐던 미국 선교단체 크리스천 에이드 미니스트리 소속 레이노커 선교사는 누가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질범과 그룹 전체에 대한 몸값 합의가 이뤄졌고 지난해 12월 초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IT갱단은 내부 분열로 모두가 아닌 2명만 석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IT갱단 400마오조는 지난해 10월 선교사들을 포로로 잡은 뒤 살해 위협과 함께 선교사 1명당 1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이들부터 검사를 진행하고 무증상자 등의 경우는 신속 항원검사, 즉 자가검사 키트를 보완적으로 실시한다는 겁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변이가 나와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 보완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다음 주에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까지 화이자와 총 76만 2천 명분, 미국 머크사와 24만 2천 명분 등 총 100만 4천 명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가운데 일부가 13일 전후로 들어올 것이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중국 올림픽위원회 등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적대 세력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됐지만 훌륭하게 올림픽을 치르려는 중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또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간 279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은 51조 5,7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7.83%, 영업이익은 43.29% 각각 증가한 수치로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에 반도체 부문에서만 9조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정보기술 투자 증가와 폴더블폰 흥행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했다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이 밝혔습니다. 2020년 3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델타와 오미크론 등의 변이를 거치며 전 세계에서 확산세를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 시간 기준 7일 오전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억 2천여 명, 사망자는 54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그중 1위 국가는 미국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5,845만여 명, 사망자는 83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증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주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보고됐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쓰나미는 매우 크고 빨라서 전 세계 보건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1세대 백신이 모든 감염과 전염을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코로나19에 따른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는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하는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7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극초음속 기술에 대항하기 위한 앞으로의 협력에 초점을 맞춰 공동 분석을 하기로 했다며 공동 연구와 개발, 생산을 비롯해 공동 유지와 시험 평가 틀에 관한 문서 교환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중국 택배 물량이 1,000억 건을 돌파하며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주문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인터넷 매체 인민망에 따르면 국가우정국이 밝힌 작년 택배 물량은 1,085억 건을 기록했으며 택배업계 매출액은 1조 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95조 8천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각각 30%와 18%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업황 호조로 택배업계 신규 고용 인력도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농촌 지역 배달 시스템도 구축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내일은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초미세먼지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9도, 대전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부산과 제주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로 흐트러진 예배의 대응책 마련은 미진합니다. 코로나 시대 변화된 세상에 발맞춰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할 한국교회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